오케이, 준비. 크리스마스 이브 화보 촬영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들. 각 세대를 대표하는 6명의 배우. 내가 선배라서 선배고 후배라서 말랐는데 뭐 잘못됐어? 그리고 도발적인 사건의 시작. 근데 오늘 컨셉이 뭐예요? 보석보다 아름다운 여배우들. 난 아니다. 서로 경쟁 붙었지. 네. 상상 초월. 솔직하고 대담한 그녀들의 대화. 궁금한 거 있는데. 궁금한 거 참 많으시네. 나도 노는데. 오pen 씨 막 끝내고 노는 거잖아. 지금 장난해? 아름답고 기센 존재들의 팽팽한 진검승부. 지금 여배우도 완전히 산만해지고 불평이 지금 끊이지 않아. 어떡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치. 예민할 때도 한결같이 빛나는 그녀들. 이재용 감독의 신선한 발상으로 만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여배우들. 네, 두 번째 영화는 여배우들입니다. 네. 이 영화가 나온 것은 2009년이니까 벌써 한 12년?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다시 봤는데. 네.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재밌죠? 네. 영화 형식 자체가 워낙 재밌고 네. 극 중에 이제 윤여정 씨는 말하자면 윤여정 씨 본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윤여정 씨를 연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사실이지? 근데 배우들도 약간 담대한 것이 이런 건 오해받기 쉬운 일이잖아요. 오해받기 싫어서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담대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신선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에도 극영화적인 순간이 있어요. 반면에 극영화에도 다큐멘터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영화는 그 사이에 지금 말한 그 두 가지 사이의 어떤 접점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페이크 다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다큐 형식을 빌린 극영화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극영화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네가 김민희구나. 어려움 없어. 다만 특이한 것은 윤여정이 윤여정을 연기하고 고현정이 고현정을 연기하고 최지우가 최지우를 연기할 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막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거든요. 혈액형 뭐야? AB. 네. A가 좀 몸은 살이지. 응? 생각 많고. 소심하다고 하는데. 진짜 싸우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 배우들은 한 번도 위험에 처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 동의하에 그 대사들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을 본인이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보이는 각각의 배우들은 과연 그 배우 자신인가? 그건 아니죠. 그 배우를 연기하는 배우의 연기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차이의 어떤 괴리가 이 영화의 가장 재밌는 지점이겠죠. 저는 이재용 감독이 이 영화를 왜 찍고 싶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생각해본 추측은 근데 선생님, 이제 현정은이 저한테 왜 그래요? 왜? 아, 처음부터 계속 시비를 걸더니 아까는 정말 분정에서 싸울 뻔했다니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긴 했지만. 너 직접 물어봐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많이 가십을 얘기할 때 누구는 원래 그렇게 뭐 매너가 없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일 수 있는지 알아? 라고 약간 묻고 싶은 그런 대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여배우들인데 사실 여배우라는 말도 그렇게 바람직한 말이 아니잖아요. 용어 자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목이 여배우들인데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더군다나 2009년 시점이니까 그 당시에 여배우들 하면 여배우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통념과 판타지와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함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도 한 초반 한 중반까지는 그것들을 다 보여줘요 실제로. 네. 아, 또 나 없다고, 저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안 봐. 야, 우리가 하란 대로 하겠냐? 당연히 너 없으면 흉을 보는 거지. 쟤는 아직도 할 줄 알아야. 극 중에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배우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스태프들이 그 말들을 하기도 하고 영화가 시작하면 아예 처음 자막이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배우들이 있다라는 말인데 굉장히 재치 있고 재밌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편견에 가득 찬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 영화에서 초반에 계속 보여주죠. 네. 얘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뭐 머리를 하든지 옷을 입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기싸움을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은 중반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그 이면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통념과 편견을 가지고 노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본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흥미로운 측면을 갖고 있죠. 영화를 보는 내내 초반에는 같이 웃고 떠들고 이러다가 후반부에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편견이 얼마나 그냥 가짜 같은 거였는지 알아라고 후반부에 물어보는 거고요. 정말 장치를 잘한 게 초반에는 박쥐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들, 박쥐를 막 찍은 김옥빈. 잘했다면 근데 강호동 씨가 갑자기 거기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이런 질문을 물어볼까 하는 걸 팍팍 물어보시는 거지.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또 사람이 무릎팍도사에 나왔던 고현정. 뭐 에덴의 동쪽을 찍고 있는 네, 이미지. 정말 실제 하는 그 상황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몰입을 시켜요. 계속 몰입을 시킨 다음에 뒤에 뒤통수를 치는 게 정말 영리한 작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할리우드 당대 뭐 최고 배우,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에 한 명 중에 캐리 그란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캐리 그란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캐리 그란트가 되고 싶어 한다. 나도 그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캐리 그란트가 왜 캐리 그란트가 되고 싶겠어요? 자기 자신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캐리 그란트는 실제 캐리 그란트가 아니라 캐리 그란트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판타지죠. 네. 나도 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냉소적이면서도 재치 있게 말을 한 건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맞아 고현정 실제 성격이 저래. 맞아 윤여정 씨 원래 저렇지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어떤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과 실제 사이에서의 미끄러짐 속에서 계속 신선하게 네. 스케이팅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영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윤여정 씨가 오늘 특집이니까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재밌는 대목이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 사생활적인 측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약간의 이미지를 국민 어머니 시켜줘도 안 해. 뭐 이런 식의 대사도 있고 아, 나 국민 어머니 싫어. 국민 어머니 시켜줘도 싫어. 전 제일 재밌었던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죽여준 여자에서 네. 기억력도 좋다. 옛날 친구가 네. 그래. 소영이 아니야 넌 라고 얘기를 할 때 만나죠, 공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를 보고 딱 알아봤어 얘기하거든요. 날 용케도 알아본다. 언니 코 보고 딱 알았지. 근데 여배우들에서 윤여정 씨가 예전에 코 성형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나도 의혹받았어. 내 코를 수술해서 망했다로. 윤여정 코 수술해서 망했다. 난 너무 분하잖아. 그 윤여정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극 중에서 6 배우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막 피부 얘기하니까 내 앞에서 피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내 앞에서 피부 얘기 오래 하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극 중에서 이 6명 중에 제일 일찍 도착한 사람이 극 중에서 윤여정 씨예요. 무려 40분 먼저 도착하는데 이런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봐요. 네, 선생님께서 1등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조영남 씨와의 결혼 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난 이혼한 지 하도 오래됐어. 얘. 나 이혼한 것도 까먹었다. 얘. 난 내가 그런 얘기도 너무 솔직하게 극 중에서 이제 등장시키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극영화가 아닌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본인 스스로를 연기할 뿐인 거죠. 어쨌건 윤여정 씨랑 관련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극 중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인터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저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 그런 소리보다는 나는 참 같이 일했던 동료로부터 참 좋은 배우였다 그런 거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윤여정 씨가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흥미롭고 이 영화의 이제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같은 걸 보게 되면 각본을 쓴 사람 공동 각본가로 이 6 배우가 다 그대로 등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대사들은 감독은 기본 설정만 잡아놓고 끊임없이 사전에 이야기와 인터뷰와 리허설을 통해서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영화에서 배역을 연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 왜 윤여정 씨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가? 왜냐하면 그분만 혼자 등장해야지 분량을 메꿀 수 있지. 감독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맞아요. 나에게 최고의 사치란 내가 좋아하는 감독과 계속 영화를 찍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하셨었는데 이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함께 연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난 굉장한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진지한 이야기는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가벼운 이야기는 사생활로부터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약간 믹싱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배우들 스스로가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영화에서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러 명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갑자기 화제가 끊어져서 썰렁한 순간이 되면 그걸 유독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 하지만 아무튼 텔레비전은 건 다 짜고 치는 거야. 다 짜고 가는 거야. 샴페인 이거 뭐예요? 촬영용이야 우리 마시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든지 엄청나게 솔직하다든지 뭐 별자리 이야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자기 얼굴 파기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 제스처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끄집어 와서 연기를 하는 거죠. 네. 극 중에 이미숙 씨가 얼마나 또 굉장히 당당합니까? 또 윤여정 씨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두 배우가 있게 되는데 김옥빈 씨가 있고 김민희 씨가 있는데 거기 도착하는 것들 딱 보면 누가? 지호 언니가 안 왔어요. 이런 애들 꼭 이럴 때 늦게 와야 지가 스탠 줄 안다? 약간 그런 거 있어. 일단 최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느라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죠. 그리고 김옥빈 씨는 일찍 도착을 했는데 이 선배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면 그 부담을 받아내기 어려우니까 바깥에서 머뭇거린다든지. 너무 웃긴 장면 있잖아요. 네. 지켜보고 있던 김옥빈 씨하고 매니저가 있었는데 저분 누구야? 여운계 선생님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못 알아차리는 그런 장면도. 그러니까요. 저건 누구더라? 여운계 선생님이다. 아 맞다. 같이 촬영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또 김민희 씨는 오토바이 타고 혼자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착하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각각 보이는 장면들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념을 가지고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만들어낸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튀는 캐릭터 두 명이 누구냐? 별자리 뭐야? 쌍둥이요. 쌍둥이? 쌍둥이 딱 변덕인데? 사치심하고 기회 잘 잡고 비현실적이고.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거 있겠지. 좋은 게 왜 없겠어. 능력 있지. 사치심하니까. 그 둘을 갈등을 만드는 거죠. 능력이죠. 최지우와 고현정에게 일단 그런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이 둘이 싸우게 만들고 그 싸움이 가장 커다란 갈등이 되게끔 드라마를 짠 거예요. 사실 그들이 싸운 게 아니고. 다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 드라마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독의 아주 그렇습니다. 친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다큐처럼 보이도록 짠 거죠. 그거 자체가 감독의 연출력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극 중에 이제 두 사람 말씀하셨는데 이 최지우 씨는 극 중에서 뭐 실제로도 그렇겠지만 고현정 씨가 본인의 고등학교 때 역할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현정 언니처럼 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극 중에서 두 사람이 누구를 라이벌로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둘 다 공통적으로 이영애 씨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넌 뭐야? 너 네 라이벌 빨리 돼야지.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저는 영희 언니였어요. 그 너랑 나랑 같은 거네. 그럼 이영애가 최고인 거야? 그런 식으로 구도를 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클라이맥스를 터뜨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영화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영리한 영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뜻밖의 뭉클했던 장면이 김옥빈 씨와 윤여정 씨가 둘이 담배 피우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하나만. 죄송합니다. 보세요. 같이 동무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도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다가가고 싶지만 약간 겁이 많은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좀 솔직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딱 앉았을 때 약간 어색한데 서로가 서로를 약간 아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머뭇거림의 순간이 의외로 영화 속에서 소소한 휴식이 되기도 하면서 네. 재밌는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의 다큐적인 순간 혹은 다큐의 그 영화적인 순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요. 영화에 이제 6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6명의 비중이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중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물들을 그룹핑을 굉장히 적절하게 영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보통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극 중에 나오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고현정 씨하고 최지우 씨도 그렇게 되지만 김옥빈 씨하고 김민희 씨가 둘 다 20대인데 젊음에 대한 태도가 두 사람이 달라요. 네. 난 20대가 너무 아까워. 그냥 20대 때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작품도 많이 남기고 싶었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한 건 없고. 나는 빨리 나이 들고 싶은데. 김옥빈 씨는 뭐라고 그럴까 약간 극 중에서 애늙은이처럼 나와서 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늙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고 김민희 씨는 이 젊음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한다든지 해서 영화 속에서 사실은 두 사람이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그룹핑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젊음에 대한 태도가 두 사람이 다르다면 네. 나이 들음에 대한 태도가 이미숙 씨와 윤주숙 씨가 다른데 나이 한 80대더라도 정말 멋있게 늙어서 정말 여자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어? 알았어 무슨 한 말인지. 90을 술 먹은 남자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보고 아니 나는 그냥 사람으로 늙어가는 생각을 했지 그렇게 꼭 여자로 늙어가고 근데 싶다는 생각은 안 선생님 했는데. 그게 사람으로 늙어가는 게 너무 지루하다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드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약간은 진지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대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룹핑을 지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프랑스 5종의 8명의 여인들을 보고 이 영화를 떠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쪽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8명의 여인들의 배분과 긴장감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사실감 있고 더 재미있는
그걸 만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어떤 그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기획이잖아요. 최고의 배우 6명이 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단란하게 그런 어떤 패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잡지에 화보 사진을 찍는다? 이런 컨셉이니까. 그래서 초반, 중반까지 그런 걸 실제로 만족을 시켜줍니다. 배우들이 멋진 옷을 막 갈아입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석이 오지 않거든요. 태화도 늦어진다고 하면 어떡해. 아니 아닌데 저기 일본에 폭설 내렸대잖아.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했대. 이 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자 배우들에게 원하는 어떤 판타지의 정점 같은 걸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상징되는 것은. 네. 정작 그것은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화려하게 그걸 충족시켜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설정이 아닐까 싶어요. 기획 자체가 보석보다 아름다운 배우들이라고 이제 기획을 졌는데 네. 보그가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여배우들이 표지로 출연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전무후무한 일이고 보석이 저희로서도 아닙니까? 무척 이들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아름답지 않아요라고 이제 급수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여정 씨가 여기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평소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배우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 장면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66년 장희빈을 찍었던 걸 김옥배 씨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희빈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역할로 나오셨어요? 혼자든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죠. 몇 년도야 선생님? 1966년이지. 선생님 장희빈 그러니까 나도 장기변 했었잖아 선생님 그 이후로. 무슨 역할 하신 거예요? 예, 나도 20 몇 살 때는 예뻤어. 이랬었어요. 내 얼굴이 지금 이랬겠니? 20 몇 살 때? 나이가 들면 장희빈이었어요, 외모도 제가. 바뀌고 달라지지만 배우는 그대로 배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은 뭐 클라이맥스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 이거. 네, 정말 굉장했어요. 그 배우들의 연기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장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된 것 같지만 카메라의 동선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아니 고현정 때문에. 아니 지간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반말이냐고. 네, 최지우 씨가 분장실에서 혼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고현정 씨가 사실은 거기 이미 안에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의자를 딱 돌리는데 무슨 대부 보는 줄 알았어요. 저러다 큰일 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카메라가 교묘하게 초반에는 거기 사람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동선을 짜이죠. 그 순간 고현정 씨가 일어나는 순간 아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와, 두 캐릭터 다 만만하지 않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쫓겨나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쫓겨나지. 얘 손대지 마. 정신 차려 얘. 어디서 쫓겨났다는 말을 해 나한테. 그만해. 이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깥에서의 고현정 씨의 어떤 일이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배우가 부딪히게 되는데 와, 그 장면은 진짜 가장 화려한 액션 장면 같은 무시무시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신 두 명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가장 큰 최지우 씨와 정말 또 그 큰 고현정 씨 두 명이 딱 서 있으니까 약간 파워 자체가? 네,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최고의 한 줄을 꼽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만들어진 대사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제 만들어진. 삶을 그대로 녹여낸 대사이기 때문에 뭘 하나 꼽기가 힘들어요. 최고의 한 줄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네. 후반부에 이제 6명이 앉아가지고 파티를 즐깁니다. 그럴 때 묘하게도 3명과 3명이 약간 다른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수, 윤여정, 고현정 씨가 한 줄로 앉게 됩니다. 어차피 이 영화의 분량은 그 세 분이 뽑으신 게 아닌가. 주로보다 깨끗한 게 낫지 않아? 나는 나만 말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원래 쟤는 이혼 동작이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환경이 지배를 했다고 너를. 선생님 그럼 갔다가 오신 거예요? 갔다가 와. 그 세 분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혼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서 배우로 늙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또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3명이 앉은 한 줄, 그 줄이 저는 최고의 한 줄이었습니다. 저라면 그 줄이 아니라 건너편 줄에 앉고 싶어요. 그래야 그 스푼 얘기하시는 거 마음껏 들으면서. 그렇죠. 저도 건너편 앉아 있어요. 건너편 앉아가지고 아 최고의 한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도 그 줄은 아닙니다. 네. 그 줄이세요. 아니에요.